타이완에 자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중부에 있습니다. 타이베이에서 고속버스로 3시간 정도 거리입니다. 그곳에 한 부부가 살았습니다. 부부는 고속버스를 타고 타이베이로 출퇴근했습니다. 집이 자이였습니다. 거리가 멀다 보니 고속버스표를 살 때면 고속버스처럼 큰 버스는 각자 좌석 번호가 있잖아요. 부부는 나란히 앉는 좌석을 구매했죠. 그런데 차에 조금 늦게 타고 나니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표를 가지고 정해진 좌석으로 가자 안쪽 자리에 이미 누가 앉아 있었던 겁니다. 남편이 먼저 차에 올라서 그 상황을 먼저 봤지만 그 사람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눈을 감고 잠든 것 같았죠. 그런데 한쪽 다리가 불편해 보였습니다. 장애우였습니다. 한쪽 발에 장애가 있었고 게다가 이미 자리에서 잠든 듯 했습니다. 남편은 차마 묻지 못하고 뒤따라 차에 오른 아내를 조용히 옆에 앉히고 말했습니다. 그냥 둬, 깨우지 마. 둘은 신혼부부였으니 아내는 남편이 몹시 애틋했겠죠. 아내는 눈빛이며 손짓이며 온몸으로 말했습니다. 여보, 저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당신이 앉아요. 우리 자식인데 왜 당신이 양보래요? 남편은 참았습니다. 절반쯤 갔을 때 1시간이 넘어가자 아내는 더 조급해졌습니다. 남편이 고집을 피우며 계속 서 있었으니까요. 그때 버스에는 사람이 가득했습니다. 빈자리도 없었죠. 남편은 그렇게 서서 갔습니다. 남편이 힘들까봐 아내는 속이 탔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아내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속상해 죽겠네. 분명히 우리 자리인데 왜 그 사람한테 말을 안 했어요? 남편은 잠시 생각한 뒤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보, 나는 서서 가더라도 힘들어봐야 고작 3시간이지만 그 사람은 한평생 힘들지 않소. 다리가 불편하니까. 남편은 실제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은 3시간만 불편하지만 그 사람은 평생 동안 불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장애우였으니까요. 다리에 문제가 있어 걷기 불편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내는 그 말을 듣자마자 남편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한 생각의 차이입니다. 타이완에는 불법을 배우는 분들이 많죠. 저도 이 이야기를 듣고 정말 크게 감동했습니다. 정말 사소한 일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중생들 중에 실은 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소한 분쟁 속에서 이러한 하나의 선한 생각을 기반으로 자리를 양보합니다. 하나의 선한 생각으로 남에게 도시락을 주고 식사를 나누어 줍니다. 하나의 선한 생각으로 누군가의 집에 일이 있으면 얼른 나서서 돕습니다.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록 사소한 일이지만 정말 크게 감동했습니다. 이런 일상 속의 일화들이 참 현실적인 깨달음을 주는 것 같아요. 저희가 생활 속에서 따라할 수도 있죠. 스승님, 저도 한 가지 일화가 생각나는데요. 참 좋은 내용인 것 같아서 시청자분들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제목은 양초 이야기입니다. 어느 화이트 칼라 독신 여성의 일화입니다. 직장인 싱글 여성이요. 그분이 어떤 아파트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옆집에 사는 이웃이 생활 형편이 좋지 않다는 걸 알았죠. 알고 보니 홀어머니가 혼자서 2 아이를 키우는데 입은 옷이나 겉모습을 보고 형편이 좋지 않은 걸 알게 됐죠. 어느 날 저녁 그 동네에 원인 모를 정전이 일어났어요. 정전이 되고 나서 그 직장인 여성은 즉시 양초를 켰죠. 양초로 불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옆집은 형편이 힘들어 보이던데 양초는 있으려나? 에이, 만약에 얻으러오면 없다고 해야겠어. 아예 시작을 말아야지. 한번 주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맨날 찾아와서 소금 달라, 설탕 달라 끝이 없을 거야. 바로 그때 누군가 똑똑똑 문을 두드렸습니다. 나가서 문을 열고 보니 아니나 다를까 옆집 아이였습니다. 옆집 아들이 찾아왔죠. 그럼 그렇지,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예상대로 옆집 아이가 말했습니다. 혹시 집에 양초 있으세요? 그러자 그 여성은 이내 곧 굳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없어. 그리고 문을 닫으며 아이를 쫓아내려고 했죠. 문을 닫으려는 순간
그 남자아이가 등 뒤에서 손을 꺼내 내밀면서 양초 2개를 건넸습니다. 이럴 줄 알았어요. 우리 엄마가 옆집이 막 이사 와서 양초도 없을 거라고 했거든요. 엄마가 양초 갖다 주라고 하셨어요. 그녀는 아이의 웃는 표정을 멍하니 들여다봤습니다. 그 순간 어찌나 부끄럽고 감동적이던지 아이를 꼭 끌어안고 서둘러 말했죠. 정말 고맙다, 고마워, 참 착하구나. 이처럼 그 찰나의 순간에 소아와 대화가 나타났던 거죠. 소윤배의 마음으로 군자의 속내를 헤아리는 듯하군요. 참으로 감동적입니다. 아주 감동적입니다. 다른 사람 책망하기를 좋아하지 말고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기에 힘써라. 이렇게 자신을 알면 모든 근심은 영원히 사라진다. 법구경 쌍료품 6장. 역사상 이름을 떨쳤던 인물의 일화입니다. 명나라 시대에 양영이라는 대신이 있었어요. 당시에 아주 유명한 대신이었죠. 당시 양씨의 성을 가진 3명이 있었는데 모두 같은 시대에 살았습니다. 양영 승상의 경우에는 사실 조상이 뱃사공이었어요. 고향에 강이 있어서 증조부와 할아버지 모두 뱃사공 일을 하셨죠. 뱃사공이 직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고향에 큰 홍수가 났습니다. 수많은 집들이 무너져서 강물에 둥둥 떠내려갔고 많은 사람들이 물에 빠져서 살려달라고 비명을 질렀죠. 부서져 내린 건물에서 떠오른 귀중품이며 가구며 그릇이며 전부 강물 위에 떠다녔어요. 당시 그곳의 모든 뱃사공들은 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들 배를 몰기 시작했죠. 어떤 뱃사공은 물 위에 큰 보따리가 떠다니면 배를 타고 다니면서 건져 올렸습니다. 물에 돼지나 이것저것 떠내려오면 모두 건져 올려서 챙겼죠. 오직 양영의 증조부와 할아버지만이 사람을 구하는 데에만 집중했어요. 전부 강물에 거센 물살에 밀려서 물 위로 올라왔다 내려갔다 하는 목숨이 천각을 다투는 고향의 이웃들이었습니다. 양영의 증조부와 할아버지는 하나씩 또 하나씩 건져 올리면서 밤낮으로 많은 사람을 구했습니다. 당시 다른 주민들과 뱃사공들이 재물을 건지고 있을 때 오직 양씨 부자만은 전혀 가담하지 않고 인명 구조에만 집중했죠. 그래서 나중에 홍수가 지나가고 난 뒤 어떤 뱃사공들은 홍수 덕분에 크게 횡재했습니다. 하지만 양씨 부자는 여전히 자신들의 본업을 이어갔죠. 그래도 마음은 정말 보람찼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구했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생각에 뿌듯했습니다. 고향 사람들도 나중에는 저 양씨 집안 고집 좀 보게, 사람이 꽉 막혀서 요령도 없어. 다른 사공들은 다 부자가 됐는데 저들은 시골 촌뜨기처럼 바보같이 그저 사공일만 하느라 아직도 뱃사공 신세를 못 벗어났군. 이렇게 못된 소리를 하면서 미련하다고 무시했습니다. 양씨 부자는 너그럽고 관대했습니다. 그런 말을 듣고도 그저 웃고 넘겼죠. 훗날 양영의 아버지 때에 이르렀을 때도 아버지는 여전히 뱃사공이었습니다. 어느 날 집 대문 앞에 도사 한 명이 찾아왔습니다. 그 도사는 길을 지나가다가 양씨 집을 보고 집으로 들어와 양영의 아버지께 말했습니다. 집안 조상님이 음덕을 쌓으셔서 앞으로 이 집안은 자자손손 대대로 존귀한 인물이 날 것입니다. 선대 조상이 음덕을 쌓았으니 내가 당신들에게 비법을 하나 알려주겠소. 조상의 묘를 내가 가리키는 몇몇 곳으로 옮겨서 이장하면 아주 길할 겁니다. 가문의 번성에 아주 큰 도움이 될 거요. 그 도사가 가리키는 장소는 모두 흰 토끼, 즉 백토자리였습니다. 풍수적으로 아주 길한 자리죠. 집안에 청명하고 귀한 인물이 납니다. 정말로 양영의 아버지 세대에 이르자 가정 형편이 점차 나아졌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나아지다가 양영을 낳은 뒤에는 공부를 시킬 수 있을 만한 형편이 되었죠. 어린 양영은 타고난 천재였습니다.
무엇이든 빨리 배웠죠. 그의 아버지는 양영의 교육에 힘썼습니다. 예전에 도사가 한 말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곧장 양영을 서당으로 보내 가르침을 받도록 했죠. 무엇을 배우든 금세 익히고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하니 천재가 분명했죠. 훗날 과거를 치르자마자 진사에 급제했습니다. 거인, 진사, 수재할 것 없이 연이어 모든 시험이 순조로웠죠. 마침내 조정 관료가 되었고 마지막에는 승상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공부 상서까지 지냈어요. 명나라 역사상 가장 유명한 인물이죠. 훗날의 행적과 품격을 살펴보면 양영은 정치를 하면서 문제를 대하는 생각과 사고가 매우 민첩하고 빨랐습니다. 늘 과감한 결단을 내리고 끝맺음이 명확했습니다. 그래서 정사를 처리함에 있어 황제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그의 이런 능력 덕분에 그리고 양씨 가문에 충직하고 후덕한 성품 덕분에 양영은 총 4명의 황제를 보필하면서 줄곧 승상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특히 양영은 아주 유명한 명나라 성조 주체 황제와 주체 이후의 3명의 황제인 인종, 선종, 영종을 모시면서 총 4대의 황제와 조정을 보필했습니다. 황제들은 모두 양영을 아꼈습니다. 그래서 훗날 양영이 세상을 떠날 때 시호까지 하사받았습니다. 정말 이례적인 일이죠. 먼저 그에게 태사라는 관직을 내렸습니다. 실질적으로 승상인 양영에게 가장 높은 봉호를 하사했습니다. 또한 양영의 조부와 증조부에게도 아주 높은 호칭인 호를 하사했습니다. 그리고 양영의 후손은 대대손손 모두 능력이 출중해서 많은 이들이 조정 관료에 올랐습니다. 양영의 증손자도 사부 상서까지 올랐죠. 바로 승상에 버금가는 자리였습니다. 이 모두가 조상님이 음덕을 쌓고 재물을 탐하지 않고 사람을 구한 덕분에 양씨 가문이 오래도록 번성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양영의 일화였습니다. 정말 훌륭한 내용입니다. 그토록 많은 음덕을 쌓고 선행을 많이 했습니다. 한 사람 목숨을 구하는 공덕은 7층 보탑을 쌓은 것보다 큽니다. 양영의 조상님들은 정말 많은 사람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바로 그 강 위에서 배를 몰고 사람들이 강을 건너도록 돕다 보니 많은 사람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떠내려오는 재물을 건지느라 정신이 없을 때 그들은 사람을 건져냈습니다. 그 강물에서 사람들을 건진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구했겠습니까? 수백 명은 될 겁니다. 한 번만 구한 것도 아니니까요. 수년을 그렇게 해왔죠. 그러니 후대에 가서 이런 복덕을 얻지 않았습니까? 이를 전인종수, 후인 승량이라 합니다. 전인종수, 후인 승량. 전인종수, 후인 승량. 선조들이 나무를 심으면 후세들이 그 그늘에서 쉴 수 있다. 이토록 좋은 과보를 얻었으니 정말 좋은 일이죠. 이처럼 한 생각의 전환과 작은 선한 마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렇듯 찰나의 선택과 결정에 따라 전혀 다른 최후를 맞기 마련입니다. 이번엔 장상화라는 제목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과거의 유명한 경극인데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전국시대의 일입니다. 당시에 진나라가 있었습니다. 전국 칠웅 중 하나였죠. 연, 초, 제, 위. 한이었던가요? 제, 초, 연, 한, 조, 위, 진 7개국이었죠. 맞습니다. 시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진나라는 지금의 중국 산시성 시안 일대에 있습니다. 그리고 조나라도 있었죠. 진나라, 조나라, 초나라 3국은 사실상 삼각구도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서로 인접한 이웃 국가들이었습니다. 초나라는 지금의 후베이 일대였죠. 산시, 지금의 허난까지입니다. 한편 조나라는
허베이 남부 일대에 위치했습니다. 한단, 싱타이 일대가 조나라였죠. 더 북쪽으로 가면 연나라였습니다. 이런 지리적 위치는 고대 지도를 보면 아실 겁니다. 당시 진나라의 황제는 진시황의 조상이었죠. 아마 진시황의 증조부 정도였을 겁니다. 몇 대 위의 조상이었죠. 진나라 왕은 전쟁에 능했습니다. 전투에 뛰어났고 심지어 잔인하고 난폭했죠. 아주 거칠었습니다. 진나라 왕의 흉포함은 당시에 다른 약소국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특히 조나라가 그랬습니다. 조나라는 맹수 같은 진나라 때문에 낭패를 보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조나라 조정에 한 사람이 등장한 후부터 상황이 뒤집어졌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인상효였습니다. 역사적으로 명망 높은 천재이자 철학자, 달변가였죠. 심지어 그는 나중에 상경의 관직까지 올랐습니다. 상경은 지금의 국무원 수장급이죠. 황제 곁에서 책사 역할을 하는 최고 높은 관직입니다. 조나라 왕의 바로 아래가 상경이죠. 대략 이 정도로 높은 관직입니다. 인상효는 어떤 대업을 이뤘을까요? 한 번은 진나라 왕이 조나라 왕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뭔가 일이 있으니 만났겠죠. 아무튼 그렇게 조나라 왕과 진나라 왕이 만났습니다. 두 왕이 만나는 장소는 민지라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서로 만나서 담화를 나누기로 했죠. 당시에는 기차도 비행기도 없어서 양국 왕은 군대를 이끌고 한 장소에 모였습니다. 두 왕이 만나기로 한 장소인 민지는 진나라의 영토였습니다. 지금의 허난성에 속하는 지역인데 허난성의 중심지와 가깝고 서안에서 출발한다고 가정하면 지금의 기차로도 몇 시간은 걸릴 겁니다. 즉 조나라 왕이 자기 나라를 떠나서 진나라 영토인 민지로 가서 진나라 왕을 만나는 셈이었죠. 먼저 이 회담 장소를 잘 기억하십시오. 진나라 영토였고 게다가 진나라 왕은 난폭했습니다. 두 왕이 서로 만난 뒤 애주가였던 진나라 왕은 술을 얼큰하게 마신 뒤 말을 꺼냈습니다. 손님을 맞는 인사말들을 늘어놓고 술잔을 3바퀴 돌린 뒤 술 기운이 올라오자 조나라 왕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듣자 하니 조왕께서는 음악을 즐기신다죠? 그렇습니다. 그럼 조왕께 한 곡조 청하겠습니다. 그리고 거문과 비슷한 슬이라는 악기를 가져오겠습니다. 금슬이 좋다 할 때 그 슬입니다. 진왕은 슬을 건넸습니다. 한 곡조 부탁드립니다. 조나라는 약소국이었습니다. 진나라와의 전쟁을 해도 승산이 없었죠. 영토도 훨씬 작았습니다. 모든 면에서 진나라 왕을 이길 수 없었죠. 조왕은 흠칫 놀랐지만 어쩔 수 없이 슬을 연주했습니다. 사실은 조왕에게 수치심을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죠. 진왕은 일부러 곧장 사관을 불렀습니다. 역사를 기록하는 사관에게 사관은 이리 와서 받아 적으라. 금일 몇 월 며칠 조나라 왕과의 연회에서 짐이 조나라 왕에게 슬을 연주하도록 명하였다. 다들 난색을 표했습니다. 진왕의 그 말에 다들 난감해했죠. 그때 조왕의 신하였던 인상효가 나섰습니다. 그는 선비였습니다. 인상효는 벌떡 일어나 항아리를 하나 들고 진왕의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 항아리도 장구처럼 둥둥둥 소리가 나는 불하는 악기였습니다. 인상효는 불을 안고 가서 진왕 앞으로 다가가 불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조왕께서는 슬을 타시고 음악을 즐기십니다. 그런데 조왕께서는 진왕께서 불하는 악기로 진나라 전통음악을 연주하는 것을 즐기신다고 전해 들어 이렇게 불을 준비하였습니다. 진왕께서 저와 함께도 한 곡조 들려주시겠습니까?
진왕이 말했습니다. 싫다. 인상여가 말했습니다. 하지 않으신다면 제 목의 피로 대왕의 몸을 적실 것입니다. 당시 고관 대신들이 모여있던 터라 다들 몸에 검을 지니고 있었죠. 그런 와중에 손으로 칼자루를 쥐고 내 말을 따르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이런 경우 없는 선비라니, 이게 무슨 경우입니까? 진왕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인상이어야말로 양의 탈을 쓴 늑대로구나. 일개 선비가 무슨 망나니처럼 어찌 저리 사나운가. 나보다 더 사납구나. 내가 거들여서 저자가 칼을 뽑는다면 호위들도 못 막을 것이다. 그래서 결국 그리하겠다고 대답했죠. 잠시 후 호위가 달려들었지만 진왕은 인상여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연약한 일개 선비의 배포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상여를 죽이기 아까웠죠. 그 배포를 높이 샀습니다. 이런 자야말로 대장부이고 자신이 인정하는 사나이이며 사나이 중 사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인상여의 자질과 내면이 조항보다 강하니 죽이기에는 너무나 아까웠던 겁니다. 동시에 한편으로는 얄미웠습니다. 인상여가 너무 독종이었으니까요. 그래도 아까운 마음에 죽이진 않았습니다. 대단한 녀석이라고 생각했죠. 본인도 보통이 아니지만 마침내 나보다 더한 놈을 만났으니 기쁠 수밖에요. 그리고 그 찰나의 생각 덕분에 제안에 승낙했습니다. 좋다. 내가 연주해주지. 진왕은 불을 두드렸습니다. 아주 재미있다고 생각했죠. 이렇게 독한 녀석을 만났으니까요. 자기보다 더 독한 놈을 만났으니 좋다, 두드리자 한 거죠. 인상여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말했습니다. 사관은 이리 와서 기록하라. 조나라의 사관을 불러왔습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진나라 왕이 조나라 왕을 위해 불을 연주하였다고 기록하라. 진왕은 속으로 저 망나니 같은 놈이 정말 겁도 없이 설치는구나. 내가 네 조상 무덤을 파헤치고 네 놈의 가죽을 벗기고 피를 마시고 뼈를 부러뜨리고 골수를. 속으로 온갖 욕을 쏟아부었지만 그래도 인상여가 싫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대장부이자 영웅이라고 여겼으니까요. 그래서 조나라 왕이 불쌍해 보였습니다. 이 사람, 내 이번에 버시디어 체면 한번 살려주지. 사실 이번 만남은 진왕에게 썩 괜찮고 유쾌한 경험이었습니다. 진왕은 인상여를 계속 시험했습니다. 아직 여러 수가 남아있었죠. 처음에는 스를 연주하게 시켰죠. 검고 비슷한 악기 연주를 시켰습니다. 첫 대결에서는 진왕이 졌습니다. 진왕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또 꾀를 내어 조왕에게 물었습니다. 짐에게 한 가지 조금 무리한 청이 있어. 조왕께서는 진나라가 크다고 보시오. 조왕이 말했습니다. 큽니다. 진나라 군사가 용맹하오? 당연히 용맹하다 마다요. 매번 조나라가 싸움에서 패하니 진나라는 그만큼 대단하죠. 그럼 나는 어떻소? 아이고, 천하의 맹수도 심지어 제왕마저도 진왕을 두려워할 겁니다. 조왕도 그렇소?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군. 짐이 그리 두렵다면 오늘 짐의 생일을 축하하는 의미로 선물을 하나 줄 수 있겠소? 짐이 선물을 청해도 되겠소? 말씀하시죠. 이렇게 합시다. 나도 큰 선물을 바라진 않고 내게 15개 도시만 떼어주시오. 그러면 생일 선물로 기쁘게 받으리다. 어떻소? 세상에. 조왕은 이 말을 듣고 자기 허벅지를 꼬집으며 고민했습니다. 이를 어쩌면 좋지. 그때 인상여가 다시 일어나 말했습니다. 참으로 좋은 생각이십니다. 그럼 곧 조왕의 생신도 다가오니 제가 조왕을 대신해 진왕께 수도를 내어달라 하죠. 진나라의 수도는 함양이었죠. 수도를 조왕께 선물로 주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안 된다. 안 돼. 안 된다 하시면 저희도 그냥 드릴 수는 없사옵니다. 뭐라? 또 인상이 네 놈이구나. 오늘은 무력을 쓰지 않기로 약조한 탓에 내 오늘 사람을 못 죽여 손이 근질거리거늘 네 놈을 죽이는 게 예의가 아니라 참는다. 하지만 진왕은 인상여가 더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진왕이 말했습니다. 좋다, 좋아. 이렇게 하지. 오늘 우리 양국의 형제가 이렇게 만났는데 내가 앞서 한 말은 사실 다 농담이었네. 기회가 되면 또 만나세. 그리고 헤어져 돌아갔습니다. 인상회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인상회는 조나라로 돌아간 즉시 3급이나 관직이 올라서 아주 높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한편 조나라에는 연파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아주 유명한 대장군입니다. 연파는 전쟁에서 많은 공을 세웠습니다. 그중 가장 혁혁한 공적은 다른 이웃 국가를 공격했던 일인데, 그 이웃 국가는 바로, 여러분 잊지 말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조나라가 지금의 허베이 지역이니 그 다른 이웃 국가는 바로 산둥 지역의 제나라입니다. 제나라는 산둥 동남부 지역에 있었죠. 이것도 최전선이었습니다. 강하늘을 두고 마주봤으니 이쪽은 조나라이고 저쪽은 제나라였습니다. 두 나라가 전쟁을 치를 때면 연파는 늘 용맹하게 적을 무너뜨리고 제나라의 가장 중요한 군사 요충지를 손에 넣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요충지였고 비옥한 땅이었기에 조나라 왕은 연파를 상장군에 해당하는 대장군으로 책봉했습니다. 자신의 조국인 조나라에서 군사 인재들 중에서는 연파가 단연 최고였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사령관 정도일 겁니다. 하지만 성격은 포악했습니다. 군인이다 보니 폭력과 욕설 그리고 살인을 일삼았죠. 연파 장군이 보기에 인상윤은 일개 선비에 불과했습니다. 무인 출신도 아니고 군대나 전쟁을 지휘할 줄도 모르는 한낱 유생이었죠. 책이나 읽는 어린 선비일 뿐이었습니다. 기골이 장대한 것도 아니고 장수다운 배짱도 없어 보였죠. 평소에는 겸손하고 온화한 성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들지 않았죠. 주둥이나 놀릴 줄 아는 놈에게 저렇게 높은 관직을 하사하다니. 나는 승복할 수 없다. 하지만 승복할 수 없다고 해서 왕에게 따질 수는 없는 노릇이죠. 결국 뒤에서 대놓고 투덜거렸죠. 내 눈에 띄지 마라. 마주치기만 하면 온갖 모욕과 욕설을 퍼부어줄 테다. 계집애 같은 녀석. 우리는 군인이고 절대 무너지지 않는 청송 같은 사나이라는 거죠. 우리는 스스로의 무술 실력과 보검으로 영웅이 되어 공을 세웠는데 니놈은 주둥이나 놀려? 언젠가 반드시 그 버릇을 고쳐주지. 하지만 인상효가 얼마나 총명하고 지혜롭습니까? 진작에 연파를 비롯한 무리들이 자신을 눈에 가시로 여기는 걸 알고 있었죠. 그래서 조정에 나가 국사를 논할 때 연파가 온다는 말을 들으면 인상에는 발걸음을 돌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주치지 않으면 싸울 일도 없으니까요. 그가 조정에 들면 내가 피하고 필요할 때는 개인적으로 왕을 찾아갔습니다. 최대한 조정에서 마주치지 않았죠. 남북한 기질의 연파를 마주치면 분명 싸움을 피할 수 없을 테니까요. 연파와 몸싸움이라도 하면 상대가 되겠습니까? 게다가 조정에서 싸우면 되겠습니까? 싸울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그래서 인상에는 자주 병가를 내거나 바쁘다면서 이리저리 핑계를 댔습니다. 이렇게 피해 다녔죠. 결국 이런저런 갖가지 핑계를 대며 조정에 나가지 않고 피했습니다. 어느 날 부하가 물었습니다. 인상의 부하들 중에서 꽤 배짱이 있는 부하였죠. 인상에게 제안을 할 정도의 관직도 꽤 높은 부하였습니다. 인대인. 우리는 문인입니다. 하지만 인대인의 지혜와 용맹함이 연파 장군보다 부족하지 않거늘 왜 이렇게까지 두려워하십니까? 늘 연파 장군을 피하시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조왕을 아련할 때 위풍당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 연파 장군을 겁내십니까? 연파 장군이 그리 대단하단 말입니까?
인상현은 그제야 부하에게 속마음을 털어놨습니다. 좋은 질문이십니다. 연파 장군과 진나라 왕 중에 누가 더 셉니까? 그야 당연히 진나라 왕이시오. 온 세상이 그를 두려워합니다. 맞습니다. 그대가 보기에 제가 진왕을 두려워하던가요? 아니요. 되려 우리 조왕의 체면을 살려주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언제 진왕 앞에서 그렇게 당당한 적이 있었습니까? 언제 그렇게 위풍당당했습니까? 전부 대인께서 진왕에게 본때를 보여주신 덕분에 진왕도 어쩔 수 없이 우리 조나라를 함부로 하지 못했죠. 맞습니다. 대인은 참 대단하셨습니다. 그렇죠. 진왕도 두려워하지 않는 제가 연파장군이 두렵겠습니까? 그렇다면 더 이해가 안 갑니다. 대인께서는 대체 왜 피하시는 겁니까? 한 가지 모르시는 게 있군요. 진왕, 진나라, 초나라, 제나라가 현재 우리를 쉽사리 공격하거나 감히 건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조나라의 가장 대단한 두 사람 때문입니다. 문인으로서는 나, 인상여가 있고 무인으로는 가장 신경 쓰이는 연파장군이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두 사람이 버티고 있으니 주변 삼국이 감히 우리를 못 건드리는 겁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이간질을 시켜 우리 둘이 싸우는 것 아니겠소? 우리가 적이 되어 싸우면 필시 한 명은 다치게 되어 있으니 그때를 틈타 우리 조나라에 큰 해를 끼칠 것입니다. 아, 이제 알겠습니다. 인대인의 생각이 참으로 깊군요. 그저 간단한 이치일 뿐입니다. 여기까지 생각 못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저는 이치를 잘 알기에 이 나라의 안위를 위협하는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첫째, 연파 장군과 부딪힐 일을 최대한 피하고 둘째로 연파 장군을 존중하는 겁니다. 인상여의 이런 감정과 생각은 곧장 소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인상여의 그 부하가 자네만 알고 있기에 사실은 말이지 라면서 말을 전하고 결국 그 소문이 빠르게 퍼진 거죠. 연파 장군은 소문을 듣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군. 인상여는 세상 모두가 두려워하는 진왕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고 심지어 진왕을 가지고 놀았던 인물인데 겨우 나 연파를 두려워할 리가 없지. 참으로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연파는 너무나 미안했습니다. 옛사람들은 죄를 구하고 용서를 구할 때 상의를 탈의하고 어깨를 드러낸 채 버들가지를 묶었습니다. 버들가지는 어디였을까요? 매를 때리는 데 씁니다. 싱가포르의 태형과 비슷하죠. 버들가지로 때립니다. 버들가지를 묶고 밧줄로 자신을 포박해 손을 뒤로 한 채 인상여에게 사죄했습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하마터면 국가대사에 오를 범할 뻔했습니다. 전부 제 식견이 좁은 탓입니다. 제가 이기적이었고 소인배였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당연히 인상여는 즉시 그를 용서했습니다. 그 두 사람은 아주 좋은 친구가 됐습니다. 둘은 손발이 가장 잘 맞았고 조나라의 이익을 위해 많은 공헌을 했습니다. 주변국들이 함부로 괴롭히지 못하도록 하며 조국의 가장 큰 이익을 굳건히 지켜냈습니다. 이 얼마나 넓은 아량입니까? 재상의 뱃속에는 배도 채울 수 있다고 하죠. 다른 일화 속 사람들과 비교해 보십시오. 어미야 차 한 대 사오너라 이러와는 비교도 할 수 없죠. 이를 대하라고 합니다. 이것이 곧 대하입니다. 이 일화 속의 연파는 소하였습니다. 내가 화가 나고 내가 승복할 수 없어서 찾아가 혼쭐을 내주려고 했었죠. 그러나 인상여는 달랐습니다. 인상여는 자신의 이익보다 국가의 대사와 이익을 우선시했습니다. 그의 지혜라면 얼마든지 연파를 화병으로 쓰러지게 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죠. 국가의 대사를 더 중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적인 원한과 국가의 이익을 앞에 두고 오로지 국가의 이익만을 생각할 뿐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놨습니다. 무엇이 크고 무엇이 작은지 보십시오. 둘의 차이가
확연하지 않습니까? 이 얼마나 훌륭한 고전입니까? 장군과 재상의 화합의 최고의 일화입니다. 다툼을 피해 싸우지 않고 해치려 해도 성내지 않으며 악한 행동에 선으로 대한다면 그를 구도자라 한다. 법구경 범지품 24장.大慈大悲的佛陀，天地间最尊贵的觉者，我以至真至纯之心，感恩您的降临。是你的呵护，让我走出荆棘，是你的妙法，让我身心安康，是你的博爱，让我海纳百川，是你的大愿，让我永世追随。我愿千万次轮回，拜倒在您脚下，寒寒久与您重逢，承接您的法藏。我愿千万次轮回，将您的慈悲播撒，令弱者品尝甘露，让一切众生自在吉祥。是你的目光，让我看透真相，是你的庄严，让我勇于承担，是你为德，让我告别懦弱，是你的教化，让我得以觉醒。我愿千万次轮回，拜倒在您脚下，寒恒久与您重逢，承接您的法藏。我愿千万次轮回，将您的慈悲播撒，令弱者品尝甘露，让一切众生
自在吉祥。是你的感召，让我弥途知返，是你的智慧，让我鱼丸顿开，是你的光芒，让我点燃心灯，是你的慈悲，护佑天下太平。我愿借万次轮回，拜倒在您脚下，盼很久与您重逢，承接您的法藏。我愿借万次轮回，将您的慈悲播撒，领弱者品尝甘露，让一切众生自在吉祥。